그런 의미에서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인천광역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순학 예비후보자님 모셨습니다. 이순학 예비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좀 크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순학 예비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순학 예비후보자님은 인천 검단, 담봉초등학교, 검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졸업한 검단, 새로 생기는 검단구의 토박이입니다. 고려대학교 졸업했고요. 주식회사 서울하인츠에서 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원으로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시고 지난 시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직도 지내셨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순학 의원 예비후보자님 소개드렸는데 현직 시의원이시죠? 자, 예비후보자님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인천광역시 의원 이순학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환경 전문가입니다. 자전거와 걸음으로 지역을 직접 돌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늘 주민과 공감하며 환경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검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자전거와 걸어서 자기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듣고 계시다. 네,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의 의원도 지내셨고 인천시의원도 하셨는데 재도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재도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정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의 환경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인천의 오랜 과제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또 자원순환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도 힘써 왔습니다.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치유 농업과 같은 새로운 시민 환경 복지 정책에도 힘을 써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검단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인프라, 공원, 녹지, 생활환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이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의 환경 정책과 시민 생활 정책 또 지역 발전을 책임 있게 이어나가려고 다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결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좀 푸시고요. 네. 좀 이렇게 밝게 하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의원 4년 지내셨잖아요. 네.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천광역시의 시의원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을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 도시발전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과 같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하시고 광역시 의원도 하셨는데 많이 틀리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광역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4년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현재 그 인천시의 정책 중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야는 무엇인지, 물론 환경 전문가이시니까 또 환경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이 아니라 예. 우선적으로 인천시 행정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나 자원순환 정책에서도 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 정책은 시가 중심을 잡고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나 경기도에 끌려다녔죠. 또 각 구에서 추진해야 할 소각장, 자원순환센터라고 하죠. 이거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도시개발 정책인데요.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 개발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속도도 늦고 또 여러 가지 이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발전도 지체가 되고 공공의 발전도 지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인천 이음카드, 지금 유정복 시장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춘 시장이 활성화시켰죠. 다시 유정복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플랫폼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책적 논쟁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 코나이 문제까지 문제로 삼아서 이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결국 중요한 건 인천시 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의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적 강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면 바뀌고 잘못하면 바뀌고 잘하면 또 2선, 3선도 하는 건데 네. 네, 한번 뭐 인천시 이번에 그 한번 너무 못했으니까 유정복 시장 바꿔놓고 한 민주당이 한 재선 3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40석 중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은 12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광역시 의원이요. 네. 네.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래도 뭐 서로 네. 단합해서 열심히 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쪽수에 많이 밀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지역구 얘기 좀 해볼까요? 후보님 네. 지역구가 검단구잖아요. 네. 검단구가 새로 생긴 신설구이기도 한데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현안은 매립지 종료 문제입니다. 네. 그렇겠죠. 주민들이 지금 뭐 3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35년 됐습니다. 이제 36년째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36년 동안 수도권,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서울, 네. 모든 쓰레기가 다 여기로 오죠. 쓰레기를 다 감당해 왔는데 이거 실제로 보상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매립지 종료가 2015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료 아직 안 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더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앞으로 4자 합의 때문에 3-1 매립지를 다 써야 되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4자 합의서의 단서 조항에 그때까지 3-1 매립지 다 쓸 때까지 만약에 네네. 대체 매립지 못 만들면 15%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년 더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예. 이제 이런 그 매립지 종료, 실질적인 매립지 종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원순환 정책도 좀 정상화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는 것보다는 균형 있게 좀 나눠 써야 됩니다. 검단에만 매립지가 있는데 검단에 뭐 이것저것 막 들어와서 하면 안 되고 잘 사는 곳에도 좀 깨끗한 도시에도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검단구 획정, 이 지역이 서부에서 지금 분할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검단구 구역 획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지금 분구 경계선 문제 제가 네. 한 1년 이상 그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오류 왕길동, 제 고향이 오류동입니다. 오류동의 약 한 20%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서해구로 이제 주게 생겼는데 네. 사실 매립지를 만들면서 1900년대 매립지를 만들면서 지역민들이 가장 그때 환경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해준다고 한 게 국립환경공단이나 환경과학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여러 가지 그 편익 시설들을 좀
검단, 특히 오류 완결동에 만드는 거죠.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라뱃길이 났죠, 오류동에. 그리고 경인항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오류동을 가로질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분구를 아라뱃길로 분구 경계선을 하게 되면 결국 매립지만 남고 매립지의 편익 상황인 나머지 그 나머지 시설들이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경인항 다 서해구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미친 짓이죠. 아유, 이거 지금 현지 국회의원인 모경정 의원이 네네.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꼭 이 검단 구역 획정 저도 그 동네 사는데 서구 살고 검단구는 아니고 서구 사는데 이게 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단 주민들 가장 많은 민원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는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수도권 매립지 이거 제대로 종료는 되는 건지 계속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저 민원 중에 제일 큰 거는 매립지 종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렇죠. 도로교통 기반시설 부족 문제. 세 번째는 신도시의 평균 나이가 34.5세입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좀 불합리해지고 있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이 주요 이 세 가지가 주요 민원이고요. 그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매립지 종료 문제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료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매립지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보건도 필요하고 또 주민을 위한 공원과 또 체육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그 폐열, 그 50메가와트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폐열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팜과 같은 친환경 생산 공간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이나 기반시설이나 교육 문제는 여러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실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립지 문제만큼은 이제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인천시 재정 운영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과 에너지 관점에서 그동안 시의원으로 쭉 일해 오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관점에서 재정 운영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재정 환경이나 에너지 관점에서 재정 운영이 점증적 예산주의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금씩 예산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재정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 왔는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정책에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아시겠지만 네. 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환경 부담이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같은 정책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민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도심 내 산림을 단순히 민간에 맡겨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재정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공공이 인천시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원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휴식 공간을 넘어서 도심 열성, 환경 열섬 환상 또는 여러 가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환경 에너지 전문 의원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예, 검단구가 새로 생긴다면 검단구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것 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구의 환경 개발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세 가지 정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역 전역을 환경 녹지축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천과 조시습을 기반으로 해서 외곽을 전체적으로 잇고 중간에 아파트 단지나 작은 쪽 공원 등을 연결해서 그 전역을 한번 자전거나 검단 전역이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매립지를 주민 중심의 환경 공간으로 전환해서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휴식 공간으로 환경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간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검단 전체를 하나의 친환경 생활권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자전거를 타고 직접 걸으면서 선거운동도 하시고 지역 민원도 듣고 계신다는데 한번 그런 검단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 좋은 곳, 그리고 걷기 좋은 곳, 네, 그리고 환경과 공원들에 넘쳐나는 그런 검단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원 또 되신다면 투명한 예산 감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투명한 인천시의 예산 감시를 위해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실제로 전산 등록되는 것은 8월 말에 전산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만드는 거는 6월 달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감시는 5,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 감시도 또 예산 편성도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5, 6월 달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또 중요하고요. 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그 간담회나 설명회 또는 정책적 토론회 같은 것들을 많이 개최해서 네. 예산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예산 감사 개념에 있어서는 시의원 혼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부분이라 그래서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의 효용성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감시가 좀 필요합니다. 네. 역시 답은 시민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민한테 듣고 시민한테 답하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민들에게 묻고 답하겠다 하셨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하는 세미나니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구의원 때는 주 1회 자전거로 제 지역구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의원 돼서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월 1회 정도면은 지역구를 다 돕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현장에서 좀 듣죠. 네. 그리고 듣는데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분들 뭐 두런두런 하는 얘기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한 30분도 앉아 있고 1시간도 앉아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지역에 제가 환경단체 하나를 지금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검단 그린회라고 인천에서는 개별 환경단체 중에서는 제일 큰 단체입니다. 인원 전체 그 돈을 내는 회원 가입수가 100명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린회라고 검단 그린회라고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시민단체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생단체들도 많고 같이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이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의원, 구의원 다 해보셨는데 지방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머리, 가슴, 배 해가지고 지혜, 용기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절제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을 할 때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지방 의원들은 현장에서 네.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교집합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안 될 때는 손을 잡고 같이 울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 사람들도 같이 웃고 울고 조금씩 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은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둘이 또 잘 어울려 돌아가야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예. 실행이 가능하고 네. 실질적인 그 결과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말씀 듣다 보면 도사님이랑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은 인천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인천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습니까? 300만이 훌쩍 넘어가는 이제 대도시인데 인천은 어떤 도시여야 한다. 네. 인천은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환경특별시, 예전에 박남준 시장이 말씀하셨죠? 환경특별시 만드신다고. 저는 이 검단이 환경특별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단이 에너지 자립도시가 돼야 되고, 인천은 사실 인천에 지금 약 한 72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7.2기가죠. 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AI 시대에서는 이게 한 4배에서 6배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천의 에너지가 생산될 곳은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에서 30기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은 돈이 많이 드는데 검단 같은 경우에 해안선을 따라서 풍력발전 3메가와트짜리 풍력발전 10개만 만들면 30메가와트입니다. 산단 하나 하는데 6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10개에 그리고 지붕을 태양광으로 제2산단 같은 경우에 지붕을 한 10만 평 정도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약 한 10메가, 30메가, 한 20메가와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벌써 50메가와트죠. 그리고 매립지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매립지에 50메가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메탄가스 활용한. 네. 그러면은 거의 100메가와트가 되죠. 그러면 1, 2산단이 R200 산단이 가능한 형태가 돼요. 인천 전역이 사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인천이 좀 발전이 돼야 되고요. 누구나 다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집에 나왔을 때 5분 내에 10분 내에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좀 나가서 나무 냄새도 맡고 숲 냄새도 맡는 그런 인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인천, 저도 인천 사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자립도시, 에너지도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네. 며칠 전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참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걸 원전 앉아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참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인천에 그 풍력만 하잖아요. 이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정말 제대로만 시작했으면 인천에 지금 풍력이 네. 지금 인천 쓰는 에너지만큼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딱 스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이번 중동 전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에너지 문제로 많은 위기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에너지, 이것도 알리백 여러 가지 문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도를 키웠으면 지금의 이 위기도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환경 전문가이신 우리 이순학 예비후보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인천, 멋진 인천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 가시죠. 네. 저는 오류동이 고향입니다. 검단이 고향입니다. 검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군대 3년, 대학교 4년 빼고는
검단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검단구가 출범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검단,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또 환경 친화 도시 검단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제가 만들어 왔고 해온 이 일들 꼭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검단 제2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학연 연구지원센터를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본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주기로 했던 부분인데요. 시작만 해놨습니다, 그때. 그리고 실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10원 한 푼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부를 2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0억만이라도 좀 받아오려고 네. 480억 중에서 200억만이라도 받아와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 검단 제2산단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재정 투입하고 요거 그래야 검단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순학 꼭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순학 후보님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아직도 인천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일을 해오셨다라는 믿음도 갑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경선 앞두고 계시죠? 멋진 경선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순학 예비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통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한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최재형 목사님의 오마이갓으로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